정미선은 63이었다.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시청 민원실에서 35년을 일했다. 28배 입사해서 63세 퇴직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서류를 다뤘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허가서, 사업자 등록증. 사람들의 삶이 종이 위에 담겼고 미선은 그것들을 정리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했다. 아팠어도 나왔고 힘들어도 버텼다. 동료들이 미선 씨는 진짜 성실해라고 말했다. 미선은 그 말이 자랑스러웠다. 일은 그녀의 정체성이었다. 시청 민원실 정미선. 그게 그녀였다. 하지만 오늘 그 이름표를 떼어냈다. 퇴직금 서류를 건네받았다. 인사과 직원이 말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푹 쉬세요. 미선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종이가 아니라 35년의 무게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렇게만 대답했다.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다. 꽃다발과 케이크가 있었다. 미선 선배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후배들이 말했다.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세요. 미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허전했다. 여행, 취미,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일하는 게 그녀의 삶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35년 동안 앉았던 자리. 이제 다른 사람이 앉을 것이다. 미선의 흔적은 지워질 것이다. 그녀는 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사람들이 볼까봐.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아파트였다. 2층 끝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러웠다. 미선은 그 이후 혼자 살았다. 외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 중이었다. 결혼해서 아파트에 살았다.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왔다. 전화는 한 달에 2~3번.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대화는 늘 짧았다. 미선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퇴직금 서류를 내려놓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준호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모두 과거였다. 미선은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퇴직 축하해요. 고마워. 엄마, 이제 올라와서 같이 살아요. 미선은 잠시 말이 없었다. 갑자기 왜? 혼자 위험하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이 고마웠다. 아들이 걱정해 주는 것.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이 필요해서 부르는 건지 걱정돼서 부르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게.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 방 하나 비워뒀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예쁘지만 쓸쓸했다. 미선은 혼잣말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35년 동안 일만 했다.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TV 보고 잤다. 주말엔 청소하고 빨래했다. 그게 전부였다. 이제 일도 없다. 출근할 곳도 없다. 매일이 주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행복일까? 미선은 알 수 없었다. 거실을 둘러봤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빛바랜 커튼. 모든 게 익숙했지만 낡았다. 이 집에서 혼자 늙어간다는 생각이 두려웠다. 저녁을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뭘 할까? 모레는? 일주일 뒤는? 미선은 알 수 없었다. 그저 막막했다. 63세 새로운 시작. 그게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었다. 미선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일주일 뒤.
미선은 서울로 올라갔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사진 앨범, 화장품. 35년을 산 집을 정리하니 의외로 가져갈 것이 없었다. 준호가 차로 데리러 왔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그래, 너 덕분에. 미선은 웃었지만 속은 복잡했다. 서울의 아파트는 반짝였다. 현관문을 열자 환한 빛이 쏟아졌다. 거실은 넓었다. 흰색 가구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은은한 소리와 함께 공기가 순환됐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었다. 마치 전시장 같았다. 며느리 윤지은이 나왔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35의 지은은 날씬하고 단정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옷은 주름 하나 없었다. 고맙다. 지은아, 별 말씀을요. 방은 이쪽이에요. 작은 방이었다. 침대와 옷장이 있었다. 창문은 작았지만 햇빛이 들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래. 고맙다. 지은은 미소 짓고 나갔다. 미선은 방에 혼자 남았다. 낯선 방이었다. 낯선 냄새가 났다. 새 벽지, 새 가구, 모든 게 새 것이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났다. 35년 습관이었다. 거실로 나갔다. 조용했다. 준호와 지은은 아직 자고 있었다. 미선은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끓이려 했다. 하지만 커피포트를 찾을 수 없었다. 찬장을 열어봤다.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다. 너무 정리되어 있어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은이 나왔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습관이라서. 커피 드시려고요?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기계 사용법이 좀 복잡해요. 지은은 커피를 내렸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다. 어머니, 커피는 식탁 말고 거실에서 드세요. 왜? 식탁은 원목이라 얼룩이 생기면 잘 안 지워져요. 지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엔 경계가 있었다. 아, 그래. 알았어. 미선은 커피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 시간이 됐다. 준호가 일어났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준호는 서둘러 준비했다. 출근 시간이 빠듯했다. 엄마, 오늘 일 많아요. 주말에 얘기해요. 그래. 다녀와.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나갔다. 미선은 식탁 끝자리에 앉았다. 지은이 토스트와 샐러드를 내왔다. 미선은 밥이 먹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미선은 말없이 토스트를 먹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 후 지은은 설거지를 했다. 미선은 내가 할게라고 했지만 지은은 괜찮아요라고 했다.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가족, 예능이 나왔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미선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낮 시간이 길었다. 미선은 방에 있었다. 나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거실에 있으면 지은이에게 방해될 것 같았다. 부엌에 가면 눈치 보였다. 미선은 방에서 창밖만 바라봤다. 아파트 숲이 보였다. 수많은 창문들,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미선은 외로웠다. 저녁이 됐다. 준호가 퇴근했다.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별로 없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편하시죠? 그래. 미선은 거짓말을 했다. 편하지 않았다. 불편했다.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밤이 됐다. 미선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고향집이 그리웠다. 낡았지만 익숙했던 그곳.
혼자였지만 편했던 그곳. 여기는 가족과 함께 있지만 외로웠다. 미선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맞는 걸까? 여기 온 게 잘한 일일까? 미선은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살았다. 아침엔 늦게 일어나려 했었다. 준호와 지은이 출근한 후에 낮엔 주로 방에 있었다. TV 보거나 창밖 보거나 저녁엔 식탁 끝에 앉아 조용히 밥 먹었다. 말을 아꼈다.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루는 미선이 빨래를 하려 했다. 세탁기를 열었다. 하지만 사용법을 몰랐다. 버튼이 너무 많았다. 지은이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이 세탁기 좀 복잡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지은은 빨래를 받아갔다. 미선은 무력감을 느꼈다. 빨래조차 혼자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또 어느 날, 미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지은이 들어왔다. 어머니, 이 그릇은 식기세척기에 넣으시면 안 돼요. 손으로 씻어야 해요. 아,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요. 제가 다시 할게요. 지은은 그릇을 다시 씻었다. 미선은 거실로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뭘 해도 잘못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미선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누웠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지은이 대화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준호 씨,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좀 힘들어요. 지은의 목소리였다. 미선은 귀를 기울였다. 왜? 엄마가 뭐 하셨어? 아니요. 뭘 하신 건 아닌데. 생활 패턴이 달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니까 저도 신경 쓰이고, 제가 집 정리해 놓으면 어머니가 만지시고, 제 방식이 있는데 자꾸 흐트러져요. 미선은 숨을 죽였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혼자 두면 위험하잖아. 나이도 있으시고.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알아요. 근데 솔직히 불편해요. 요즘 좋은 실버타운도 많대요. 깔끔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던데. 친구들도 만나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선은 멈췄다. 실버타운, 그 단어가 귓속에 맴돌았다. 요양원을 고급스럽게 부르는 말이었다. 결국 자신을 보내고 싶다는 뜻이었다. 지은아, 그건 좀 생각만 해보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미선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준호가 말했다. 대화가 끝났다. TV 소리가 들렸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 며느리가 들을까봐. 자신은 짐이구나. 불편한 존재구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였다. 생각이 많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조심했다. 눈치 봤다.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거였다. 미선은 베개를 껴안았다. 고향집이 그리웠다. 비좁고 낡았지만 자유로웠던 그곳. 다음 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지은이 청소하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아침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미선은 방으로 돌아왔다. 배가 고팠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다. 방 안쪽엔 이삿짐도 풀지 않은 상자가 있었다. 미선은 상자를 열었다.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앨범, 낡은 수첩, 그리고 필름 카메라. 미선은 카메라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닦아냈다. 젊은 시절 미선은 사진관에서 일했다. 22부터 26까지, 결혼 전까지
사진 찍는 게 좋았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담는 게 행복했다. 하지만 결혼 후엔 그만뒀다.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직장 다니느라 카메라를 잊었다. 미선은 카메라를 오래 바라봤다. 작동할까? 셔터를 눌러봤다. 딸깍 소리가 났다. 작동했다. 미선은 카메라를 들고 창밖을 찍었다. 아파트 숲이 프레임에 담겼다. 오랜만의 감각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좋았다. 뭔가 자신의 것을 한다는 느낌. 미선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생각했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 방에만 있을 순 없다. 눈치만 볼 순 없다.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미선은 결심했다. 내일부터 밖으로 나가보자. 카메라를 들고 다음날 아침 미선은 일찍 일어났다. 카메라를 챙겼다. 가방에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준호와 지은이 일어나기 전에 눈치 보고 싶지 않았다. 현관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자유로웠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걸었다. 큰 길이 나왔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바빴다. 미선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투명인간 같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눈치 안 봐도 됐다. 근처 공원을 발견했다. 들어갔다. 나무가 많았다. 벤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노인들이었다. 미선은 빈 벤치에 앉았다.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나무를 찍었다.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들어왔다. 프레임에 담았다. 셔터를 눌렀다. 딸깍. 오랜만이었다. 이 소리, 이 감각. 미선은 미소 지었다. 다시 찍었다. 벤치에 앉은 노인, 산책하는 사람, 뛰어다니는 강아지. 모든 게 피사체였다. 미선은 1시간 넘게 사진을 찍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사진 찍으세요? 중년 여자였다. 네. 그냥 취미로요. 저희 동호회 모임이에요. 같이 하실래요? 여자는 공원 반대편을 가리켰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볼게요. 여자와 함께 걸었다. 저는 김영숙이에요. 정미선입니다. 사진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젊었을 때 좀 했었어요. 오래 쉬었죠. 동호회 사람들이 반겼다. 어서 오세요. 모두 50대에서 70대였다. 오늘은 빛을 주제로 찍어요. 아침 햇살, 그림자, 뭐든 좋아요. 한 남자가 설명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흩어져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미선도 카메라를 들었다. 빛을 찾았다.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벤치 위의 그림자. 물에 반사되는 빛. 모든 게 아름다웠다. 미선은 셔터를 계속 눌렀다. 손끝이 떨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1시간 뒤 사람들이 모였다. 서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진짜 좋은데요. 각도가 예술이네요. 칭찬이 오갔다. 미선도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다. 와, 이거 정말 좋아요. 빛이 살아있어요. 영숙이 말했다. 미선은 부끄러웠지만 기뻤다. 매주 토요일 아침에 모여요. 다음 주에도 오세요. 네, 그럴게요. 미선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날부터 미선은 새벽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갔다. 도시의 풍경을 찍었다. 빛이 바뀌는 시간을 담았다. 동이 트기 전 어둠. 해가 떠오르는 순간. 아침 햇살이 건물을 비추는 장면. 고요한 거리. 홀로 걷는 사람들. 그 속에서 미선은 자신을 다시 찾고 있었다. 집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젠 견딜만 했다. 아침에 나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 카메라를 든 정미선. 그게 그녀였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다. 엄마, 요즘 아침마다 어디 가세요? 산책해. 혼자요? 응. 공원에서 사진 찍어. 사진이요? 응. 옛날에 하던 거. 다시 시작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취미 생기셔서. 미선은 방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이건 나만의 시간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시간. 그저 정미선으로 존재하는 시간. 밤에 미선은 찍은 사진들을 봤다. 노트북에 옮겨 하나씩 확인했다. 어떤 사진은 흐렸고 어떤 사진은 구도가 이상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됐다. 자신이 찍은 것, 자신이 선택한 순간. 그게 중요했다. 미선은 사진 하나를 오래 바라봤다. 홀로 걷는 노인의 뒷모습. 아침 햇살이 그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자유로워 보였다. 미선은 그 사진에 제목을 붙였다. 혼자. 그러나 자유롭게. 그리고 저장했다. 이게 자신의 이야기였다. 2주가 지났다. 미선은 매일 아침 나갔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고 커피를 마셨다. 집에 돌아오면 지쳤지만 행복했다. 자신만의 시간이 있다는 것. 그게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이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걸. 아들의 집이었고 며느리의 공간이었다. 미선은 손님이었다. 조심스러운 손님. 눈치 보는 손님.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어느 날 밤 미선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고 싶었다. 자신으로 살고 싶었다. 미선은 편지를 썼다. 낡은 편지지에 펜으로 천천히 썼다. 준호야, 나 걱정하지 마라. 이제 엄마 인생을 다시 살아보려 한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 내 아내에게도 고맙다고 전해라. 미안하고.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사진 앨범, 그리고 낡은 카메라. 그게 전부였다. 미선은 가방을 메고 방을 둘러봤다. 짧았지만 긴 시간이었다. 새벽이었다. 준호와 지은은 아직 자고 있었다. 미선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신발을 신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문을 닫았다. 복도는 고요했다. 미선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파트를 벗어났다. 택시를 잡았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네. 택시가 출발했다. 미선은 창밖을 봤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했다.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서울역에 도착했다. 매표소로 갔다. 강릉행 표 한 장 주세요. 네. 잠시만요. 표를 받아 들고 플랫폼으로 갔다. 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미선은 기차에 올랐다. 자리에 앉아 가방을 옆에 놓았다. 기차가 출발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다.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다. 미선은 창밖을 바라봤다. 차창 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다. 아름다웠다. 기차가 달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유로웠다. 강릉에 도착했다. 미선은 기차에서 내렸다. 바다 냄새가 났다. 짠 냄새, 자유의 냄새. 그녀는 가방을 메고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천천히 찾으면 됐다. 바닷가로 갔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 끝없이 반복됐다. 미선은 모래 위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 살아야지. 미선은 중얼거렸다. 카메라를 꺼냈다. 바다를 향해 들었다. 프레임에 담았다. 파도, 하늘, 수평선, 그리고 미선 자신의 그림자. 셔터를 눌렀다. 딸깍. 그 순간 다시 삶이 찍혔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미선은 그 사진을 바라봤다. 화면에는 바다와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외로워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유로워 보였다. 미선은 미소 지었다. 이게 나야. 정미선. 근처 작은 여인숙을 찾았다. 방을 얻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다. 핸드폰을 봤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12통. 문자도 있었다. 엄마, 어디세요? 미선은 답장을 보냈다.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아. 조만간 연락할게.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바다 위로 햇살이 반짝였다. 빛이 물결 위에서 춤췄다. 미선은 카메라를 들었다. 프레임에 담았다. 셔터를 눌렀다. 딸깍. 다시 시작이야. 미선은 작게 말했다. 63세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시작이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정미선으로, 카메라를 든 정미선으로, 빛을 담는 정미선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끝없이.